자, 계속해서 조세 정의에 있어서 교재는 13페이지 가로 4번 법률에 규정된 요건 충족원자 있죠. 그 내용 설명이 되는데 자, 갑시다.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조세 법률주를 따르게 되는데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럴 때 과세 요건이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법률에 규정 그랬죠. 그래서 과세 요건은 굳이 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상의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법률상 요건인 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럼 과세 요건은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납세 의무차, 세금은 무엇에 부과하는지, 과세 대상, 세금 부과는 기초를 뭘로 할 것인지, 과세 표준, 세금이 얼마인지, 자, 즉 계산이 되는 세율, 이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하더라. 앞으로 지겹게 들을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우리가 자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서는 아니지만 이 순서 아니에요? 순서 아니는데 취득세 공부를 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뭔지,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과세 대상 그러면은 거의 기본적인 이제는 큰 세금 패턴도 봤지만 그 세금 안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하다 보면 납세 의무자 나오겠구나, 과세 대상 나오겠구나, 과세 표준 나오겠구나, 세율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세금과는 요건을 봤다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세금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요건도 있겠다 그 말. 요건. 자, 그 요건을 역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역시 비과세 요건을 알고 있냐 없냐 한 해로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저 세법 시간 나름대로 암기 틀이 많거든요. 암기법 나름대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알고 있겠지만 저 강의 들으면은 저의 패턴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요건의 핵심이 112 범죄 신고가 있어요. 112 범죄가 한 세대가 국내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이게 요건에서 그럼 이 요건은 1세대 요건,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범죄 신고하려면 112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단축이 안 돼 있으면 안 그래요? 번호 눌러야 신고해. 그래서 세금 충족이 돼야 되는데 보유기간 2년 이상인데 자, 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거주도 2년 해야 하거든요. 자, 작년 8월 3일부터 그런 경우 취득 당시 조정지역도 공부하겠지만 그런 게 요건이다 그러면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건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 보세요. 세법 시험은 제가 그랬죠. 어느 유형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리라는 걸 상당히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 나왔어요 지금. 취득세 한 세 문제 나오는데 취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자 설명이 옳은 거 틀린 거, 취득세 세율이 옳은 거 틀린 거, 취득세 비과세 설명이 옳은 거, 그게 시험이에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옳은 거 틀린 거, 양돈 세율이 옳은 거 틀린 거,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과목과 달리 세법은 어떤 유형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는 건 정말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습니다. 세법의 문제는 뭐냐? 세금이 하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취득세 과세권과 재산세 과세권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이 동일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도 안 아프지. 그런데 취득세 과세 요건, 재산세 과세 요건, 양도세 과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금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 말. 세법 공부하면서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세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헷갈린다고 그래. 헷갈린다고. 세법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색깔리는 거예요. 반응이 없네요. 아직 제 표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세법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색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리는 세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법이 옳은 게 뭐냐면 지문은 틀리지를 않아요. 지문은 안 틀리는데 묻는 세금에 따라서 틀린 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 자체는 안 틀려요. 한해 보면 취득세라는 세금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거든요. 산 가액 당시, 취득 당시 가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자,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 지문이 취득세에서 물어봤다면 옳은 지문이. 그런데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 지문을 등록 면허서에서 물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등록 면허서에는 그 문장이 틀린 데가 없어. 근데 틀렸어. 등록 면허서의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해. 그래서 어느 과목에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지문에 옳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세법 물어보는 세금에 따라서 그 문장이 옳은 문장 되고 틀린 문장도 되거든요. 그게 세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세법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자고 그랬어요. 정확히 세금 구분을 하면서 확실히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좀 혼동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나중에 자료 드릴 거예요. 비교표로 드릴 테니까 공부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세법은 따로 뭐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시간 많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민법 하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나름 다 표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란 거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수업에 충실히 듣고 정리하면서.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그럴 때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이 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 요건이 정말 모든 자거든요. 이 모든 자는 납세 의무자에 납세 의무의 자인데, 이 모든 자는 개인과 법인, 그러면 조세 납세 의무는요,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의무가 있게 되는 거. 그런데 세금은 개인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법인도 납세 의무에 특별한 취급을 안 해. 요건이 충족을 하면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의무가 있는데 세금에 따라서는 다르지. 지금 조세에 대한 납세 의무잖아요. 그 조세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자는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의무가 있어. 부동산을 사는데 개인이 사든 법인이 사든 취득세 의무가 있어. 그런데 부동산을 팔 때 개인이 팔면 소득세, 법인이 팔면 법인세, 세금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의무자지 법인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그러면 취득을 할 때는 개인 법인 관계없이 의무를 부여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의무자지 법인은 아니. 그러면 보세요. 양도소득이 뭐가 있냐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가 있거든요. 법인의 현물 출자. 그래서 출자자가 의무가 있는데 그 출자자가 누구세요? 법인의 현물 출자지만 출자자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법인도 출자할 수가 있어요. 하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지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의무에는 개인 모두 의무가 있는데 세금에 따라 구분도 이루어지는데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무보상성, 비대가성의 특징을 갖는다. 세금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나 지역 주민들 보상을 받지. 우리 쓰는 건 안 그래요? 근데 그 세금에 직접적인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현관문이 있으니까 문이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고장이 났어.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재산세 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대한 재산세를. 재산세는 지자체 냈으니까 그 지자체니까 지자체 공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또 고장났다? 무슨 말이에요?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화 받은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요? 전화 끊어버립니다. 말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런 말에 전화 끊으면 공무원 치마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일이니까 재산세 냈지만 우리 전화하신 우리 주민 직접 고쳐야죠. 그걸 찬물점 가서 사전 고쳐야죠. 그걸 우리 저희한테 고쳐달라면 되겠습니까? 뭐라면 세금 냈잖아요. 응? 집에 세금을 냈으니까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세금의 무보상성 특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응? 직접적인 보상은 있는데 직접적인 반대의 급부를 수반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 그런데 그런 세금을 어떻게 해야 세금의 납부 방법. 세금은 금전급부니까 당연히 돈으로 낼 거 아니에요. 돈으로 내는데 뭐니 해도 뭐니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뭐니 위에다가 원칙을 한번 써봤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외외 없는 원칙은 없다. 이런 말 있죠. 만약에 외외가 없다는 원칙이라고 썼을까요? 그 무슨 패턴이냐면 세법이 됐든 다른 과목이 됐든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칠판에 설명하면서 원칙을 썼습니다. 그러면 설명 다 끝나고 나면 외외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시험은 원칙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은 외외가 더 많이 나오고. 왜? 외외는 다양하니까. 원칙은 하나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할 때 있잖아요. 원칙만 시험에 나온다면 편할 겁니다. 그런데 외외적인 규정이 많거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 내는 방법은 원칙은 금전납부인데 금전납부가 곤란할 경우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외외적으로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이 가능한 세금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납. 이 물납에 대해서 아마 방송도 나왔습니다. 방송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MB, 다스 막 그러면서 그게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문제 있었냐면은 상속세 문제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세금을 냈는데 물납을 했거든요. 그 주식으로 세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면요, 물납도 주식으로 물납했다고 하거든요. 상수는 주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금년 고민할 때. 그래서 우리 관심 드는 건 결론 재산세는요 주식으로 못해. 부동산도 다른 데 것 못해. 관할구 안에 있는 거 한해서만 해. 이런 게 요건이다. 그 말이요. 그럴 때 금년에도 곤란할 경우에 물건을 대신 낼 수 있는 게 물납이 있는데 문제는 외외죠. 그게 외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체가 칠판을 안 지은 이유가 사실 원수 되지만은 우리가 공부할 세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5개잖아요. 그래서 총로 막 정리할 때 보면
다섯 세금은 항상 기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땡땡땡. 자,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뭔 양해를 구하냐면 칠판에 다섯 세금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도 바쁘고 팔도 아파. 안 그랬어요? 그래서 뭘 양해를 구하냐? 한자씩만 쓸 거다. 그 말이에요. 앞자만. 취, 등, 재, 종, 야.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관련 세금의 핵심이 뭐냐? 취, 등, 재, 종, 양이라고 합니다. 아주 클싸하잖아요. 줄여서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 다섯 핵심이 뭐라고요? 취, 등, 재, 종, 양.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좀 쓸 테니까 좀 양해를 좀 해달라. 그 말이. 다 쓰고 싶은데 팔이 아파. 그래서 취등, 재종, 양으로 이렇게 쓰면서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섯 세금에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취득세, 물납이 가능한 세금이 아니다. 등록면허세도 아니다.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아니다. 양도소득세 아니다. 취등 재종량 중에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한 세금. 그러면 그 외에 없으니까 상속세도 있어요. 물납이 가능해. 방금 했잖아, 주식. 그런데 상속세는 출제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다섯 세금에 구분만 하면은 100% 문제 나오면 맞아. 자, 그러면 취등 재산세, 그러면서요, 물납이 가능한 세금인데 재산세가 지난달, 자, 7월달, 9월달에 재산세가 얼마냐면 34만 원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듣긴 들었어. 그래서 물납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전화합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34만 원 세금 나왔는데 재산세 이번에 물납 좀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딱 전화하잖아요. 또 전화 끊어버립니다.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물납을 좀 하겠다고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러 전화했는데 아무 말도 하고 전화 끊어버리면 기분 좋겠어요? 쫓아가야지? 응? 안 그랬어요? 그런데 왜 끊었냐면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그 공무원의 생각이지. 납세자는 듣긴 들었는데 요건을 모르잖아.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세금입니다. 그냥 법에 딱 요건이 물납에 대한 요건이 딱 법에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33만 원은 못해.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요. 1000원도 아니고 1000만 원. 일명 그림의 떡. 우리 서민들은요, 그림의 떡이에요. 재산세를 1000만 원 넘게 낸다? 부러워. 세금이 1000만 원 되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겠어, 안 그래? 그런데 주위에 1000만 원 넣고 세금 냈을까? 재산세는 개인만 의무이 아니라 법인도 있거든요. 재산세 의무는요, 개인만 법인도 있어. 그래서 물납이 종부세, 양도세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사실 물납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법의 규정이 있는데 물납의 요건을 하다 보니까 그 물납을 하는 진짜 1년에 2건, 3건밖에 안 돼. 그래 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작년, 그 작년부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재산세도 없애려고 참 했었어요. 역시 재산세도요, 신청 건수 연 3건, 4건밖에 안 돼.
작년 아직 모르네. 2016년도 물납반수 4건이 있습니다. 잘 알아요. 법의 실효성이 없는데 그걸 굳이 법에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없어버리죠. 변시켜버린 거야. 시험이 바로 나왔죠. 시험이 나왔죠. 변된 거니까. 그런데 재산세만큼 살려. 왜? 그 취지가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또 경우 몰라. 앞으로 또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요건. 그 요건이 법에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물납의 요건에 1000만원 초과에다 그 물건을 뭘로 낼 것이냐? 그 물납의 범위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냐 없냐? 우리 28회 작년 기출입니다. 우리 본시험에 나왔어요. 그냥 아냐 모르냐? 그 물납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으로 신청할 수 있냐 없냐? 문제 아주 쉽게 나왔는데 그 균형 자체 요건 묻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물납의 요건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이 물납하고 좀 구분이 필요한 게 분할 납부가 있더라. 분할 납부. 이 분할 납부도 줄여서는 분납이라고 그래. 분납. 우리 분납이라고 썼다가 법제처에서는 너무 줄이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써라. 그래서 분할납부라고 하는데 분납이라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납과 분할납부는 다릅니다. 그럴 때 이 세금도 전액 일시 내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나눠낼 수가 있더라. 그 말이요. 그것도 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제는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할 수가 있어. 그 분할납부도 요건이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할 때 34만원 나왔다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 그런데 그 분할납부 요건도 있는데 요건에 나눠낸 거니까 그럼 언제까지 나눌 수 있냐 그 말이야. 이걸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 기간인데 재산세 2개월 이내 기한 2개월 내 종합부동산세 2개월 내 양도소득세 2개월 내. 자, 내보세요. 자, 요 2개월 내 제가 설명할 때 요 앞에다가 이렇게 18, 이렇게 18년 이렇게 쓴 게 있을 거다. 그 말이야. 이미 뭐냐면 개정 내용이다. 그 말이야. 2018년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게 개정세법 자료도 비교해놨고 기본서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이런 건 올해 10월 10일 시험장 가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도 편해졌어. 원래 종부세, 양도세는 2달이거든요. 근데 재산세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2달이니까 얼마나 편해.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해졌는데 정리 잘해놔야 할 것이다. 그럼 이걸 지금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2달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정말 제가 18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17일 쓸 수도 있어. 2017년도 개정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 제가 옆에다가 2017년도 써줄 거다. 그럼 설명할 때 그럼 그런 내용 여러분 좀 체크를 하셨다가 좀 더 신경을 좀 써달라. 그 말이요. 처음에 했지만은 세법은 개정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개정 숙지도 잘해야 되고 그런 내용도 시험도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자 조세가 뭐냐를 통해서 정리하는데 잠깐 정리하고 분류 갑시다. 뭐냐면 보세요. 조세가 뭐냐 이거 정리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다 지금 제가 별표 쳐놨잖아요. 자, 요 과세 근거의 과세 요건의 중요성.
제가 다음 과정 가서는 이렇게 이 정도 시간 배정 안 합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과세 요건의 중요성.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납부 방법의 외외, 물납과 불납부 이런 데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뭘? 요건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 확인이 돼야겠다. 그러면은 제가 뭐 취득세, 재산세, 뭐 지방세, 국세 그랬으니까 그 세금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 조세 분류 봐봅시다. 조세 분류. 자, 제가 또 하나 진짜 정의 수업하는 패턴을 좀 보시면은 처음이니까 기본서를 지금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매 페이지를 말씀을 안 드리면 그 페이지 특별한 그 내용에서 한 장을 넘기시면 돼요. 제가 특별하게 페이지를 좀 뒤쪽을 보고 싶으면은 제가 몇 페이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요 될 수 있으면은 초제, 목차, 순서 설명해 줄 거예요. 갑자기 왔다 갔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편찬한 사람의 초점에 따라서 뭘 먼저 설명할 쓰려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해줄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더 편하다고 해서 막 바꿔버리면 공부하면서 짜증나면 막 갑자기 페이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제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안 하면 그 내용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이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조세 분류 몇 페이지죠? 14페이지. 14페이지에 근데 이 조세 분류에 있어서는 그 분류하는 기준, 나누는 기준이 있어. 무엇으로 나눌 거냐 그 말이에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는 조세 정에서 봤지만 과세 주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누구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과세 주체를 오히려 과세권자라고 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갖는 자, 과세권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자, 국세하고 지방세로 구분이 되겠다.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는 과세 주체더라. 조세 정의도 나왔지만 국가가 주인 세금,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주인 세금이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제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 세금은 국세다, 이 세금은 지방세다. 그것도 신경 안 쓰고 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금이 구분이 되거든요. 왜? 뭐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방분권이 나왔지만 지방분권 그만큼 지방자치를 좀 강화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세는 지방재원을 튼튼히 해야 돼요. 그렇지. 지방분권은 우리가 지자체 좋은 게 뭐냐면 돈 문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을은 다 지방분권 하고 싶은데도 뭐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 그냥 돈이 필요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일부 지자체는 너무 열악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돈 세금이. 그 세금을 지방세는 정확히 그 세금을 지자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세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상단에 하단에 봐보시면 지방세 세목 구분이 있어요.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 지방세는 지자체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봐보세요. 특별시세가 있고, 자, 광역시세, 도세, 자, 구세, 시군세. 여러분이 지금 세법 시간입니다. 공법 등을 할 때는 구도 일반구도 하지만 세법 시간에 구는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자치구. 자, 그래서 자, 이 자치구는요, 가까운 고양시
고양시, 서구, 일산구는 자치구 아닙니다. 일반구입니다. 서울의 동작구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지방세 우리가 공부할 때 세법 시간에 구 나면 자치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구 아니다. 자치구.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는 이게 제 세목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11가지 세목 중에 11가지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3개만 하면 돼. 3가지. 세금. 3가지 시작. 잘난 척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5개인데 취등, 재, 종, 양이잖아요. 그런데 종양은 국세잖아요. 지방세는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한 자만 쓰겠다 그 말이에요. 팔 아프니까. 그랬을 때 취득세는 칸에 특별시 광역시 칸에 취득세에 들어있죠. 들어있죠? 그 다음에 자 도세에 들어있습니다. 취득세. 그런데 자치구세, 시군세는 안 들어있어.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도의 재원을 쓰는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도세에 들어있습니다. 도세, 등록면허세, 자치구세에 들어있습니다. 자치구세. 그래서 등록세는 도세로서 구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오른쪽 중간 하단에 그 표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동그라미 이렇게 취득세는 특광세에 들어있고, 동그라미 쳤죠? 도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들어있죠? 그러나 자치구 시군세는 안 들어있어. 근데 등록세는 도세에 들어있습니다. 자치구세에 들어있죠. 그럼 이제는 재산세는 구세에 들어있습니다. 시군세에 들어있습니다. 끝. 따라서 취득세는 특광도세, 재산세는 시군구세인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패턴이 있잖아요. 순서 아닌데, 선생님? 그래서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혼동해야 돼. 도세로서 구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세, 구세니까 도구잖아요. 도구를 등록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자체, 지방세 구분할 때 등록면허세는 도구를 등록한다. 그러면 3년 전에 기출문제 정답. 얼마나 좋아. 뭘 등록하라고요? 도구. 그 등록 면허세를 잡아두면 취득세, 재산세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등록하면 된다. 이게 지방세 구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조세 분류에 있어서 자 제가 한 장 넘겨보시면 제가 웬만하면 조세 패턴대로 해드리고 싶은데 네. 세 번째를 먼저 봅니다. 조세정가 잠깐 두고 두 번째가 조세정가, 세 번째가 사용목적 여부 있거든요. 그죠? 사용목적 잠깐 봐보자. 그래서는 자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사용목적 여부에 따라서 자 국세, 지방세, 자 사용목적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이 된다.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행 국세, 내국세가 13개 있거든요. 지방세가 11가지가 있고, 자, 그럴 때, 자, 현행, 자, 보통세하고 목적세는 사용목적 여부인데, 보통세란 일반 경비에 충당해서 부과된 세금을 보통세라고 하고, 자,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해서 부과된 세금을
목적세로서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한다. 근데 현행 국세, 목적세가 3개가 있고 지방세, 목적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산수시간 국세 보통세는 몇 개일까요? 이거세요. 지방세 보통세 몇 개일까요? 가지수, 산수시간이요. 제가 왜 조세정가를 잠깐 아껴두고 사용목적을 먼저 보냐면 서로 연결이 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국세,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구분해 본 것이고, 그럼 국세는 지방세는 사용목 여부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 목적세가 3개입니다. 그럼 보통세는 몇 개겠다? 10개. 자, 그럼 지방세는 몇 개겠다? 9개. 11가지니까 산수 안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목적세가 아닌 세금은 다 보통세다. 그 말이에요. 조세에 있어서. 응? 그 시험에서 보통세를 골라라.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19가지를 알아야 되냐? 우리 깨지잖아. 목적세만 알면 목적세가 아닌 세금은 다 보통세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조냐? 그럼 목적세는 5개밖에 없으니까 암기를 딱 해둬버리면 구분이 편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 목적세 3개, 지방세, 목적세 2개, 국세 하면은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3개밖에 없어요. 자,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2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목적이잖아요. 국가 교육 정책에, 교통 에너지 정책에, 농어촌 지능 발전을 위해서 지방 교육 재정에 지역 자원 이렇게 시설에 충당하려고 부과한 세금이다. 그 말, 그게 목적세예요. 그러면은 국세, 보통세 10개, 지방세 9개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교육세는 6, 한 단어,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 한 단어, 자, 농어촌 특별세, 특별 2단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4단어, 지역자원시설은 지역의 2단어. 이 단어들을 구분했죠. 그러면 보통세에는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보통세에도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중복이 아닙니까? 근데 보통세 19가지는 6이나 교나 특별 지방교육 지역이 들어간 단어가 없어. 그래서 국세, 지방세, 목적세 5개는 이렇게 암기틀을 잡자. 봐보세요. 6교, 다리, 6교가 특별하다. 그 말이야. 다리 6교가 특별한데 그 6교가 지방교육 지역에 있다. 그 말이야. 지방교육지역. 학교 앞에 학교. 그래서 지방교육지역에는 6교가 특별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목적세 정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자, 목적세하고 보통세의 구분의 의미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러지만 반복하면요 쉬워요. 지방교육 지역에는 6교가 특별하다. 자, 그래서 사회목적 할애했으니까 다시 2번 봐야겠죠. 얘는 조세정가, 전가 예상.
자, 조세 전가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가는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전가시킨다. 떠넘기는 걸 예상 여부입니다. 예상 여부에 따라서 특히 이제 국세 등에 대해서 직접세하고 간접세. 간접세가 있더라.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가 있다. 자, 그러므로 이 직접 간접세는 조세 전가를 보세요. 예상할 수 없는 세금을 직접세, 조세 전가를 예상할 수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이 개념만 하면 꼭 뒤바뀐 것 같아. 직접 간접이잖아요. 그 전가를 예상할 수 있고 없을 것 같아. 그럼 난리 납니다. 이걸 좀 더 편하게 접한 게 뭐냐면 직접세와 간접세는 납세자, 탐세자, 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 세금 납부하는 사람, 자, 탐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탐세자, 그러면 납세자와 탐세자가 일치한 세금을 직접세, 일치하지 아니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세는 조세 전가를 예상할 수 없는 조세로서 납세자와 탐세자가 일치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이 직접세 하면은 대표적으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직접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는데, 네, 양도소득세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직접, 그 말은 부동산 파는 사람이 압세자 아니에요? 부동산 파는 사람이 부담 안 해요? 생겼습니까? 이게 직접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접세 하면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표로 간접세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부가가치세가 우리 조세 수입의 약 40% 육박합니다. 세금 규모 크기가. 간접세가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후진국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영국은 약 90%니까 간접세가. 영국이 후진국이? 오, 사고 쳤다 저.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의 대표적입니다. 제가 필기도 안 했잖아요. 자, 직접세에 보면요, 보세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도 있고, 간접세, 자, 뭐 써있냐면은 개별 소비세도 있고, 주세도 있고, 인지세, 증권, 거래세가 있어. 여기서 몇 개요? 10개. 10개 아닙니까?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5개의 세금. 직접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5개. 이게 현행 내국세 전부예요. 13개. 외에는 세금 없어요. 국세. 그럼 이제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자, 레저세 등 몇 개? 9개. 나머지 2개가 목적세 11가지. 그런데 하나만 더 쓸게 제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많은 들어 레저세,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있잖아요. 세? 4점 썼잖아요.
4개, 5개, 9개. 현행지방세는 그 외에 없어요. 처음 관심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세 관심 있어요? 담배 소비세는? 레저세는? 주민세는? 관심 없잖아요. 왜? 부동산 세금이 아니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짜느냐면은 지방 붙은 세금이 3개가 있습니다. 지방스러운 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지방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국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다 국세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지방교육세는 국세의 교육세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세를, 지방세를 일부를 떼는 거예요. 소득세, 지방세를 일부 떼는 게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일부 떼는 게 지방소비세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 붙은 걸 3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관심든 세금이 5개잖아요. 취등재다가 종양이잖아요. 그죠? 그 종양에 그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지방세는 특광도세인지 보통세인지 목적세인지 이런 구분에 5세금만 할 때 제가 앞으로 그 세금 나올 때 지방세인데 뭐고 목적세고 보통 이걸 딱 구분해 줄 때 그 구분 틀만 하면 돼. 이 분류 자체를 못한다고 시험에 합격 못하면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처음 접하시면 교재에는 세금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거 처음 오니까 다 읽어보면서 다 정리하려고 그래. 그리고 한마디 던져. 복잡하다. 너무 많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그래? 하지 마요. 책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가볍게. 아니 여러분 주민세가 뭔지 담배 소비에서 17페이지 자 목적세가 5개 세금이 설명이 나와 있어. 지방 교육세가 뭔지 교통이나 환경세가 뭔지 다 읽어봐. 목적을 이름이 써 있잖아요. 가볍게 해서 오히려 암기틀에서 구분한 게 더 유용성이 많다. 그 구분에서 정리를 한 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에 이걸 3분류라고 그래요. 세금의 가장 기본 분류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 지방세,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 조세 정가, 예상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인데 이 24세금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취등, 재종량 5세금에 틀려 정리하던데, 근데 조세 분류에서는 다음 4번째부터 나오는 인적 귀속 있죠. 그 내용부터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돼요. 설명을. 그래서 이런 내용은 또 쉬었다가 보자 그만. 자, 쉬었다 합시다.